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이 먹먹할 겁니다. 알바할 때도 없어요. 이 방학 때는 알바를 해서 학비를 모아야 되는데, 용돈을 벌어 써야 되는데 알바할 데가 없어. 그러니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청년들은 고민스러워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졸업을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배달의 민족에 배달맨이 돼 있을까요? 쿠팡맨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제대로 뽑아야지요. 대기업에서 안 뽑는데 대기업에서 수시채용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진짜 정부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도 정부가 있어야 돼요. 대기업이 수시채용하고 있는데, 야, 적더라도 이게 강압을 할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공채를 해서 뽑아라. 공채를 해서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수시로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 비숙련금 뽑아서 최저임금 이렇게 높은데 많은 돈 주고 훈련시켜서 다시 숙련금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차라리 이들을 뽑는 것보다가 숙련금을 바로 뽑겠다는 게 대기업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전환도 여기서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최저임금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들하고도 그래도 수시채용보다는 뽑을 수 있는 한도 내에 공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렇게나 많이 바꿔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 문구도 사실 중국 공산당 문구라면서요. 어쨌든 그들에게 공정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줘서, 어려워서 적게 뽑지만 이들의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정부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정부는 표만 쫓아다니지 젊은이들이 이런 걸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쌓여서 여러분, 결국은 청년들이 한 발 더 나아가는데 큰 미끄럼이 되거든요. 요즘 청년들요, 이제는요, 창업에서도 쉽게 말하면 떠밀리다가 떠밀린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떠밀려서 창업을 해서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 강남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강좌들이 많이 열리는데 젊은이들이 넘친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물론 중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저 같은 자영업자나 주부도 보이지만 젊은이들이 과반수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과반수적으로.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뚫어서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해외 직구하면서 혼자 쇼핑몰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들이 떠밀려 창업을 하겠습니까? 떠밀려서.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들은 진짜로 나도 살고 싶다고. 실제로 지표로도 나옵니다. 그게. 지표로도 보면 1인 자영업자 굉장히 빨리 느는데요. 비임금 근로자 부분의 1인 자영업자, 여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8만 8천 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늘어났죠. 405만 8천 명이었으니까 많이 늘어났죠. 거의 3만 명가량 늘어났죠. 2019년 대비해도 마찬가지 늘어났습니다. 391만 6천 명에서
408만 8천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났죠.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하든 취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여기 보면 1인 자영업자들 늘어난 거 보면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도소매업이에요.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게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 1인 고용, 1인 사장이라는 거예요. 나홀로 사장이 청년층하고 60대 이상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층하고 60대 이상에서. 그들이 늘어난 것은 도소매업이나 정보통신업, 여기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도소매업은 뭐예요? 온라인 상거래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정보통신업은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제가 하는 방송에 타이틀을 만들어준다든가 브릿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은 정보통신업입니다. 여기에 사업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한 거는 맞지만 오죽했으면 이들이 떠밀려서 이렇게 창업을 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나도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말입니다. 현장에서 나도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외침이 어쩌면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긍정의 목소리냐고요? 떠밀려 창업했지만 나도 살고 싶다잖아요. 지금 장사는 못하지만 나도 장사하고 싶다잖아요. 이 말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언젠간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지금은 4차 대유행이라고 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곳에는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리되잖아요. 미국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고 영국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듯이 한국에서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도 장사하고 싶다는 사람들 장사할 수도 있고요. 나도 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결국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때 그때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이버도 그때 나왔습니다. 다음도 그때 나왔습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뀔 때 그때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IMF 외환위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한창 시작되면서 사실 닷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지만 결국 그 떠밀린 창업이 청년들에게 유니콘 기업도 만들어주고요. 청년들에게 대부자도 만들어주고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떠밀린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떠밀린 창업이 결국은 나도 살고 싶다는 이 말과 함께 어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점점 부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